엔비디아 걱정을 또 하기 시작했죠. 최근에 브로드컴이 더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제 엔비디아의 시대가 끝나고 브로드컴의 시대가 출원형 반도체를 얼마나 또 고도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HBM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브로드컴이 잘 되든 엔비디아가 잘 되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 거기에 또 최근에 오라클이 또 이제 하두죠. 데이터 저장소, 도서관, 지금 이걸 이제 AI 데이터 센터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오라클이. 근데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그쪽에 하나씩 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보니까 갑자기 메모리가 너무 부족한 거죠. 둘 다 사야 되지 않나?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시장이 잘 가고 있고요. 반도체가 선두에 서서 질주하고 있는데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반도체는 글로벌 동향을 봐야 되니까, 그죠? 최근에 뭐 브로드컴, 오라클, 그죠? 난리가 났고, 근데 엔비디아가 좀 브레이크가 좀 걸렸어요, 그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럼 이제 또 엔비디아 걱정을 또 하기 시작했죠. 뭐 엔비디아 걱정, 연예인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예, 그렇죠. 예, 엔비디아 걱정을 왜 할까? 저는 네. 지금도 조금 약간 좀 의아한데, 네. 뭐 H20이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뭐 이제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을 못 사게 중국 정부가 막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180불 갔다가 170불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가이던스 얘기할 때 아예 중국 다 제외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은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저는 이제 엔비디아 이렇게 잡음 나올 때 사셔야 된다. 엔비디아를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이면, 없는 분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리고 중국은 지금 H20 H20은 옛날 거잖아요. 지금 블랙엘이니까. 맞아요. 네. 그럼 더 좋은 거 내놓으라는 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양질의, 이번에 아마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뭐 틱톡 얘기도 나오고 오라클이 인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뭔가 이제 관세 협상을 한다는 핑계로 서로 주고받는 게 뭐가 나올지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포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중국 사양에 맞게 뭔가를 만들어서 납품할 텐데, 그러면 미국 정부의 규제도 피하고 중국 정부의 만족도도 좀 만족도 시켜줘야 되는 상황으로 가겠죠. 그 중간 걸 뭘 하나 만들든지 해야겠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새로운 네. 제품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B 시리즈를 좀 새롭게 개조해서 블랙 시리즈 중에서 좀 사양을 낮추는, 미국 정부가 좀 뭐 통과시켜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사 보시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DDR7 납품을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HBM이 안 들어간, 오히려 DDR7 가지고도 할 수 있는 AI 칩을 만들겠다는 어떤 그 포석이라고 보면 새로운 걸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엔비디아는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막 걱정하잖아요. 그들도 직업이니까 걱정하는 척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 애널리스트 보면 걱정하잖아요, 삼성전자. 네. 예,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그전 딴 뉴스를 보면 브로드컴이 오픈AI로부터 100억 달러 수주하면서 또 한 번 이슈가 됐었고, 최근에 브로드컴이 더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제 엔비디아의 시대가 끝나고 브로드컴의 시대가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흑백 논리를 하시는데,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시장에 아주 일부 포지션을 브로드컴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조적지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브로드컴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는, 옛날엔 저사양 반도체들이 보통 에이직이었는데 지금은 고사양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주문형으로 이제 그 출원형 반도체를 얼마나 또 고도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HBM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브로드컴이 잘 되든 엔비디아가 잘 되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 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다 좋다. 그렇죠. 거기에 또 최근에 오라클이 또 이제 하두죠. 네, 뭐 틱톡 인수한다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오라클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이 회사가 74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이게. 네. 닷컴 버블 때 뭐 PR 100배 같은 유명한 그게 오라클 아니에요? 예, 근데 네. 오라클은 창업한 건 아마 그 새우깡이랑 좀 비슷한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
76년인가 뭐 77년인가 뭐 그럴 겁니다 아마. 저보다 한 2살 어렸던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하여간 이 오라클 창업자가 지금 8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이 오라클이 지금 원래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데이터 저장소, 도서관 뭐 이런 역할을 했던 회사인데 지금 이걸 이제 AI 데이터 센터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오라클이. 그래서 이 프로젝트 오픈 AI랑 같이 옛날에 보면 무슨 그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할 때 두 회사가 주축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프트뱅크까지. 정부 주도의 이제 AI를 어떻게 만들 거냐 미국발 이제 프로젝트에서 핵심 기업이었는데 이 회사가 지금 가이던스가 뭐 3천억 달러? 근데 향후 지금 매출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수주해 놓은 총 물량이 4,5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내로 5천억 달러 찍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3천억 달러만 해도 우리나라 돈 410조, 5천억 달러면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 정도의 수주량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때 나오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슈팅했죠.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불편함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게 뭐 다 오픈 AI네. 3천억 달러가 그중에 3천억 달러가 오픈 AI인데 오픈 AI 돈이 있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네.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죠. 네, 하여간 오픈 AI가 지금 공격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는 과정 이제 구축이 하나씩 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보니까 갑자기 메모리가 너무 부족한 거죠. 계산해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하나가 뭐 축구장 뭐 10개 크기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어질 때 엄청난 D램과 랜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윈터 이즈 커밍 하다가 쇼티지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갑자기. 메모리 쇼티지가 지금 가장 큰 화두고 그거에 발맞춰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대주주 요건 완화 뭐 50억 이걸 이제 유지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돈을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다 해서 보면 거의 한 3조 가까이 샀거든요. 그래서 거의 짧은 기간 안에 외국인들이 회기를 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는 이제 16일이죠. 9월 16일 날 1조 7천억을 샀어요. 맞아요. 코스피만. 하루에. 예. 그러니까 월간이 아니고 그죠? 예. 하루에 막 1조 넘게 막. 그것도 이제 샀다 팔았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침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샀습니다. 이제 이게 주문을 미리 다 내놓고 이제 뭐 그냥 사 이렇게 된 거죠. 브로커들한테 그냥 외국계 자금이 그냥 사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요 가격 되면 그냥 알아서 사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근데 그게 1조 7천억이 거의 대부분이 다 반도체에 쏠렸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쏠렸다라는 부분이 그 부분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시발점은 샌디스크가 갑자기 랜드 가격 10% 인상한다고 얘기하고 마이크론도 한 30% 올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메모리에 대한 뷰가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HBM 그러면 기사를 또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HBM은 그럼 쪼그라드는데 메모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기사를 쓰신 분들이 있어요. 기사는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도대체 공부를 안 하고 HBM에 그쵸. D램이 들어가는 건데. 예, 메모리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 보조 역할이 있는데 보조 역할도 너무 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다 같이 좋아진다. HBM도 성장세고 거기에 지금 메모리도 성장세 같이 탔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캐펙스 증가가 4년 만에 온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다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청주 15X 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짓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 봤는데 우연히 이제 청주에 그 예식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친척 결혼식 때문에 가는데 고속도로 타고 가잖아요.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왼쪽에 하이닉스 공장들이 보입니다. 짓고 있더라고 이렇게 딱 짓고 있는데 거의 다 외관이 완성됐어요. 이제 공정률 한 80% 가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제 그거 왜 지을까요? 그러면 결국엔 부족하니까 짓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도 P4 라인 다시 또 재개했죠 공사. 거기에 지금 테일러 공장도 지금 또 한번 지금 다시 그렇죠. 4년 내내 뭐 텃 닦고 뭐하고 미루다가 이제
급해지니까 이제 테슬라양 물량 받으니까 확 찍기 시작하죠. 이게 공장 3개가 늘어나는 건데 이거가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테일러 공장은 연간으로 웨이퍼가 한 24만 장 정도 생산될 걸로 예상을 하고 소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P4랑 그다음에 M15X 합쳐도 한 10만 장 가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이 3, 40만 장의 웨이퍼가 더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즘에 소부장들이 날린 거죠. 네. 소부장 넘어가기 전에 네.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네, 가자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전에는 뭐 삼성전자가 좋아요, 하이닉스가 좋아요, 소부장이 좋아요, 뭐 전공정이 그게 아니라 어쨌든 광범위하게 그죠. 네, 뭐 맞습니다. 업황이나 수급이 들어온다는 그 네. 논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굳이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다시 질주하면서 아침 방송에 우리 이동훈 대표랑은 이제 그 하이닉스가 이제 역사적 PBR을 넘었더라고요, 그죠? 네. 2.2배 넘어 뚫고 가는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사실 있지만, 그죠? 또 뭐 삼성전자가 키 맞추기냐? 뭐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굳이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죠. 근데 그러니까, 네. 밸류로 보면 네. 단순히 이제 이게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2배가 넘어가면 과하다. 그다음에 1배 미치면 싸다. 이게 계속 이게 그런 논리였거든요. 로직이죠. 예. 이 로직이 거의 한 뭐 20년 가까이 돌아갔던 로직인데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러면 PER로 계산하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성장 산업이면 바뀌겠죠 또.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새로운 사이클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새로운 사이클이 나올 때 밸류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숫자가 잘 나오니까 이제 이거를 밸류를 어떻게 줄 것이냐의 싸움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삼성전자는 지금 1.5배만 줘도 9만 원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판단할 때 내가 9만 원을 갈 삼성전자를 살 거냐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살 거냐 요 기로인데 뭐 저는 둘 다 사야 되지 않나? 예, 아니면 조금 길게 보실 거면 삼성전자가 2배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특별한 네.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업사이드 폭은 더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근데 뭐 거꾸로 그럼 SK하이닉스를 마이크론 정도의 그 밸류를 주면 더 가겠죠.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 MTN 투자학교, 기술적 분석, 실전 투자는 MTN 투자학교, 투자 기법 나도 만들 수 있을까? MTN 투자학교, 해외 투자 혼자는 힘들어. MTN 투자학교, AI를 활용한 실전 투자 교육까지 책임집니다. MTN 투자학교. 실전 투자 종합반 2기 많은 신청 바랍니다.